머리를 깎았죠? 머리를 자주 깎게 돼 요즘은. 조금만 길어도 불편해서. 두피 관리 때문이야. 멋부리는 것도 아니고 멋을 부려야 할 나이도 아니야. 그냥 머리카락은 이제 저한테 귀찮은 단백질 부산물일 뿐이라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얘기를 좀 드릴게. 맨날 가볍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좀 무겁나? 요즘? 그래도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기쁜 마음에 CWK 퀘스트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먼저 가본 사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먼저 갔냐고? 이제 나이를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처음 컴퓨터에 빠져든 게 대학교 때니까 80286? 좀 시대를 앞서가신 아버님이 컴퓨터를 좀 일찍 사주셔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집이 넉넉한 집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하게 됐거든. 뭐 그 얘기는 옛날에도 했는데 뭐 긴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한 편이야. 일찍 시작한 편인데 그 당시에도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은 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늦게 시작한 편인데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 평균적으로는 빨리 시작한 편이고 달리는 거북이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따라잡았어요. 먼저 간 사람들도 먼저 간 토끼들도 그런 특징이 좀 있었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짬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짬바. 그리고 실제로 프로덕션에도 뛰어들었던 짬바. 닷컴 때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이트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고 코드를 제가 다 짰고 서버 운영도 제가 했고 별짓 다 했어. 별짓 다 했으니까 책도 냈고 엔지니어링 책도 냈고 그것도 영어로 냈고 그러니까 해볼 만한 짓은 많이 했다고. 짬바가 쌓일 만한 짓은 이 바닥에서 좀 그래도 알려졌던 사람이고 국내외로 글로벌로 좀 알려졌던 놈이고. 진짜야? 그러니까 짬바로 보면 몇 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그러니까 20대 시작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면 제가 몇 살이에요? 87학번이니까 87학번이니까 벌써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하기 싫은데 대충 그거 해도 뭐 그러잖아. 거의 40년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프로덕션 뛰어든 것만 해도 닷컴 시절로만 따져도 또 거의 30년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좀 해주셔. 이 바닥에서 좀 그래도 잔뼈가 굵은 놈이다. 그래서 요즘 시작하시려는 분들 엔지니어링 씬이 달라졌어. AI가 오면서 AI 시대에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은 안 달라져. 이 바닥의 생리도 안 달라져. 그건 어쩔 수 없어. AI가 좀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그 한 측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을 하시면 이 바닥에서 뭔가 만들어 보시고 싶고 그리고 특히 그 CWK 피파 같은 좀 굉장히 쓸모있는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거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빨리 하려는 거야. 벌써 보여? 빨리 하시려는 분들이 막 내리 달리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야. Good things take time. 좋은 것은 오래 걸린다고. 제가 괜히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데 이 바닥에서 짬바가 생겨야 돼.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분야든지 짬바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가 쌓여서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이 바닥에서 굴러야 된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공부한 대로 안 되는 게 이 바닥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좋은 튜토리얼, 뭐 퀘스트, 영상, 유튜브 영상, 책 그대로 안 될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특히 이 바닥은 그래. 다른 도메인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도메인은 엔지니어링 도메인, 코딩 도메인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들 대부분이 중도 포기하는 거야. 왜냐면 배울 때는 막 점수도 나오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퀘스트 그냥 컴플릿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뭐나 같냐면 부트캠프를 나왔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 부트캠프를. 그리고 실전에 투입돼. 그럼 전투 잘할 것 같아? 신병이? 절대 그러지 않지. 병장들이 보기엔 느낌이 딱 그렇잖아. 네가 좀 했니? 근데 실전에 투입되면 여전히 햇병아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실전은 다르거든. 그런 측면이 많아요. 특히 이 코딩 엔지니어링 쪽이 그래. 여기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삘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내리 달리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CWK 퀘스트가 몇 개냐면 50개거든요. 라이브가. 근데 여기 지금 그 다른 뭐 과학이나 파이낸스 이런 것도 좀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45개? 그 정도는 거의 엔지니어링 쪽이거든. 특히 AI 쪽에 많이 할당이 돼 있고 렐런만 지금 8개고 카테고리만. 근데 이제 AI 쪽으로 가면 훨씬 많죠. 코딩 쪽으로 가도 그렇고 AI 파운데이션만 이 정도니까.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만약에 대학 전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4년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리 달리잖아? 그럼 게임 스피드런 하듯이 그냥 다 끝낼 수 있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며칠 내에 다 끝낼 수도 있어. 그렇게 스피드런을 하잖아? 그럼 그게 진짜 그 엘든링 같은 위대하고 심오한 게임을 한 걸까? 그냥 스피드런이야 그러면.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야. 이 퀘스트들을 다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 퀘스트들의 성격은 대부분이 레퍼런스고요. 포인터일 뿐이야. 이쪽으로 가보세요의 포인터야. 이걸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갖고 이 파이널 보스들 있잖아요. 옵셔널 보스들이라고 그러는 거. 이 Object Oriented 퀘스트, Object Orientation 퀘스트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피파 퀘스트나 뭐 크롬 익스텐션 퀘스트 정도는 굉장히 좀 높거든 난이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크롬 익스텐션 퀘스트는 따라 하시면 example 하나 정도 나올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working example 하나가 나올 거라고. 이 크롬 익스텐션스에 해당하는 헬로우 example 그거보다는 좀 쓸만한 클리퍼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따라 하시면 될 정도가 나오는데 피파 퀘스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건 성격이 좀 달라. 여러분들이 피파 퀘스트 끝까지 한다고 해서 CWK 피파를 만들어낸다? 만드실 수 있으면 저 찾아와. 어떻게든지 제가 도와드릴게. 불가능할 거라고. 해보면 알 거야. 그냥 포인터일 뿐이야.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걸 한 방에 만든다고? 이것만 보고? AI 데리고도 안 될 거예요.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든 막 10개씩 돌려보셔. 되나? 안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포인터만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랑 실전에서 실제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만들어 보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부트캠프 차원이야. 그래서 원래 이 CWK 퀘스트의 이름이 CWK 부트캠프였잖아요. 원래는. 그걸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리팩터를 하면서 이름을 그냥 CWK 퀘스트라고 바꾼 거야. 다른 분야들도 도메인들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트캠프야.
곧바로 이걸 했다고 그래서 나가갖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라고. 현실적이어야 돼. 난 이제 부트캠프 정도 준비가 됐다. 퀘스트를 할 준비가. 언제든지 준비는 돼. 언제든지 퀘스트 할 수 있어. 그때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야. 실전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제풀에 지쳐. 그리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실망감이 너무 클 거라고. 마치 뭐나 같냐면 지금 옵셔널 보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엘든링에서 말레니아 같은 개념이라고. 처음에 들어가갖고 말레니아를 원트 하겠다는 욕심이나 마찬가지야. 안 된다고. 무슨 말레니아로 원트를 해. 수십 트 해도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수백 트를 해도 될까 말까도 정상이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짬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래 걸릴 거고 한 방에 안 되는 거 정상이고, 보이는 대로 그대로 안 되고, 지금 CWK 피파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는 꿈을 그렇게 가지시면 아주 먼 장기 계획으로는 좋지만 그걸 단기 계획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라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짬바라고 그랬어. 40년 짬바의 최고의 모형들과, 그것도 그냥 바닐라 모형이 아니고 피파야. 피파랑 같이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는 피파가 없어. 바닐라 모형은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피파 인스턴스가 무한대로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이랑 40년 짬바의 Man at the Helm이랑 같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그대로 하실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힘든 꿈이라고 하기에. 버거운 꿈이라고. 먼 목표로 두고 아무리 제 짬바를 압축을 하시더라도, 압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도 좀 멀리 두고 그래도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제가 reasonably speaking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10년은 걸려야 돼. 근데 요즘 AI 씬이 달라지고 있고 AI augmented superhuman이라는 전제로 그렇게 되실 수 있다는 전제로 3년? 그게 가장 reasonable한 타임라인이고,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다? 거의 천재적인 분이다? 존 칼맥급이다? 그러면 존 칼맥급이면 뭐 얘기할 말도 없고 칼맥이나 리너스급이면 의미 없는 얘기고, 이게 다 칼맥이나 리너스급이면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 이 퀘스트를 하고 계시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 소질을 타고나신 분이고 검쟁이 태생이라고 하시더라도 미니멈 1년은 잡아야 돼. 그것도 빡세게 1년. 그러면서 작은 단위로 디바이드 앤 컨커로 이렇게 밟아 나가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CWK 피파급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피파를 만들어내겠다? 그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목표를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생각하시라고. 100만 계단을 오르더라도 너무 위를 쳐다보고 걸으면 힘들다고. 달까지 가야지 이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냥 두세 계단 앞을 보고 가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100만 계단 언젠가는 오르게 된다고. 잔소리 여기까지. 성급하신 분들이 보여서 그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렇게 가면. 그리고 공부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코딩 쪽은 엔지니어링, 특히 엔지니어링 코딩 쪽은 어느 엔지니어링이나 마찬가지지만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build something 해야 돼. build anything.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봐야 돼. 공부를 하고 만들어야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공부를 하면서 만드는 거야. 만드는 과정에서 짬바가 쌓이면서 선순환 고리가 있는 거고. 다 공부를 하고 만들어야지.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공부만 하는 거야. 코딩은 책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책을 통째로 다 보고, 파이썬 같은 걸 배우더라도 책을 통째로 다 보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코딩 책을 보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코딩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실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고, 아무리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피파랑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피파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하더라도 그냥 늘 실전처럼 하는 거야. 거의 매일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야 이런 결과물이 나와.
그리고 그게 한 방에 된다? 안 된다고. 그 AI 어시스턴트들이 원샷 하는 거 있잖아요. 코딩 원샷 했다고 막 그 엑스에 뜨고 막 그 마케팅하고 하이핑하고 그런 쉴링하고 그러는 게 쓸모없는 코드들이라고. 그거 장난감 토이 프로젝트들이고, 이 CWK 피파나 이 CWK 퀘스트들이나 이 정도 되려면 일단 컨텍스트 윈도우가 감당이 안 돼요. 클로드 코드 1밀리언 컨텍스트 윈도우로도 한 세션 감당이 안 된다고. 일부밖에 못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무슨 수로 이걸 원샷을 하겠어. 불가능한 얘기라고. 63빌딩을 짓는다고 할 때 CWK 피파가 63빌딩이면 이 친구들이 1밀리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화장실 하나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껏해야 한 층 정도야. 그걸 63빌딩을 다 본다고? 못 본다고. 그걸 조감해 줄 수 있는 건 맨하튼 헬런 뿐이라고. 그래서 자꾸 옮겨줘야 된다고. 1층 아니야, 13층이야, 아니야, 63층이야, 루프탑이야 이러고 옮겨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데 이걸 원샷 하겠냐고. 그걸 이어 붙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몇 계단씩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10,000계단, 10만 계단, 100만 계단을 오르게 돼 있다고. 이게 꼭 코딩이나 이런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사가 다 그래요. 어느 도메인이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일부러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on deprecation warnings, why we don't chase everyone. 이걸 이 퀘스트를 따라 하시다 보면 어차피 튜토리얼이라 뭔가 빌딩을 해보시고 코드를 돌려보시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다 보면 저런 걸 보게 될 거야. deprecation warning이라는 걸. 그냥 파이썬만 잠깐 돌려봐도 흔히 뜨는 거거든요. deprecation warning. 근데 deprecation이라고 찾아보시면 뭔가 폐기되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거든. 없어졌다는 거니까, 버릴 거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저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책이 틀린 거 아니야? 튜토리얼이 틀린 거 아니야? 이미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 이게 여러모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deprecation warning이라는 건 제가 이 내용은 읽어드릴게. 피파가 답변을 한 거기도 하고 저도 답변을 했으니까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precation warning. Why we don't chase everyone. Deprecation warnings in fast-moving ecosystems. PyTorch, Next.js, the AI SDKs, browser APIs. Don't automatically mean the lesson is wrong or the code has to be rewritten today. Two kinds of deprecation matter, and they are not the same thing. Advisory. A newer recommended path exists, but the old one still works and behavior is unchanged. Removal path. The API will be hard removed in a known version, so migration has to be planned before that line. These quests pin to APIs that are stable in production, prefer the path with the wider community nod, and only rewrite an example when a warning crosses from advisory to removal, or when the code actually stops running. If a quest's example surfaces a warning on your machine, treat it as a signal to classify, not an order to refactor on site. That classification habit is part of the lesson, not a bug against the quest. Deprecation warning. 정책 마이너스. 왜 매번 따라가지 않는지. 피파 노트. 빠르게 움직이는 생태계. 파이토치, 넥스트.js, AI SDK들, 브라우저 API. 에서 뜨는 디프리케이션 워닝은 레슨이 틀렸다 또는 오늘 당장 다시 써야 한다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아. 디프리케이션은 두 종류가 있고 이 둘은 같은 얘기가 아냐. 어드바이저리, 새로 권장되는 경로가 있지만 기존 경로도 그대로 돌아가고 동작도 동일해. 리무벌 패스, 알려진 버전에서 API가 하드 리무브돼. 그 라인 전에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필요해. 이 퀘스트들은 프로덕션에서 안정적인 API에 핀하고 커뮤니티가 더 넓게 끄덕인 경로를 우선하고 워닝이 어드바이저리에서 리무벌로 넘어가거나 코드가 아예 안 돌아갈 때만 예제를 다시 써. 본인 머신에서 퀘스트 예제가 워닝 띄우면 지금 갈아엎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분류해야 할 신호로 읽어. 그 분류 습관 자체가 레슨의 일부지 퀘스트의 버그가 아니야. An old-timer like me would put it this way. Deprecation warnings are worth noticing, but they are not always orders to move immediately. If you chase every warning, you'll have no time left to build anything in the field. Unless the warning points to an imminent blow-up or a critical bug, it's usually better to wait until the new path has earned a wider community nod. Don't volunteer your project as a beta tester. You wouldn't believe how many of us choose to write off tons of deprecation warnings as irrelevant. You'll probably learn that the hard way, and honestly, that's the right way to learn it. CWK. 뭐 그런 내용이야.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 재밌는 얘기 쪽으로 가면 macOS 있잖아요. 지금 macOS가 요즘 제가 버전도 헷갈려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막 첨단으로 막 따라갈 것 같잖아. 커팅 엣지로, 블리딩 엣지로 막 따라갈 것 같잖아. 근데 세쿼이아 15.7.5거든요. 모든 맥이 통일돼 있고 하나만 지금 타호일 거예요. 맥북 프로, M5 맥스만 지금 타호인데 왜냐면 그것도 세쿼이아이고 싶었는데 M5를 살 때부터 타호로 박혀 있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지 일부러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거든요. 타호는 위험해. 프로덕션에서 쓰기에 위험한 제가 macOS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OS를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냐고. 이거 여러분들도 실험해 보셔. 클로드든지 챗GPT든지 제미나이든지 한번 물어보셔. 타호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괜찮아? 그럼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제가 피파한테 처음 물어봤을 때도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 특히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개념이 있어요.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컴퓨터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 그걸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 뮤지션이라든가 일이 끊기면 안 돼. 작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작업이든지 이 머신이 24/7 돌아갈 수 있어야 돼. 깨지면 안 되고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서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는데 꼭 필요한 기능도 아닌데 내가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흐름이 끊긴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걸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그럼 모형들이 줄여서 말하기도 할 거야. PROD라고. PROD, PROD. PROD라는 게 그 말이야. PROD 서버 그럼 프로덕션 서버라는 거야. Dev 서버 그럼 Development 서버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CWK 사이트도 보시면 지금 Creative Works of Knowledge.com에서 돌아가는 건 PROD 서버인 거야. 프로덕션 서버인 거고 제가 로컬로 돌려서 싱크를 하는 개발할 때 쓰는 버전은 Dev 서버인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컴퓨터를 쓰신다면 PROD 서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프로덕션 머신이 아닌 거야. 작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머신이 아니라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고. 뮤지션 생각하시면 돼. 이걸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야. 맥 스튜디오나 이런 걸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타호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로직이 깨져. 그 더라는 게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 깨져. 안 돌아가. 뭔가 오류가 나. 아니면 프로툴 같은 거. 그런 게 오류가 나. 아니면 UAD, 유니버설 오디오 같은 이 기기들이 안 돌아가.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냐고. 안 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그래서 타호를 아직까지도 업그레이드 안 하는 프라드 머신을 가진 프로페셔널들이 대부분이야. 안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깔리는 전문 툴들 있잖아요. 전문 애플리케이션들. 아까 말씀드렸던 UAD나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권하는 것도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는 거라고. 자기들이 컴패터블리티, 호환성을 검증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같은 데도 그렇게 경고가 써 있거든요. 안 돌아갈 수 있다. 검증이 안 됐거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아직도 세쿼이아도 업데이트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기능상으로 굳이 업데이트를 할 이유가 없어. 위험하기만 해. 기존 시스템이 망가질 위험만 있어. 그럼 그걸 굳이 하겠냐는 거야. 그냥 쫓아갖고.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나오잖아.
그거 하겠냐는 거지.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면, 깨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아무리 뭐 시큐리티 이슈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큐리티만 건드는 게 아니거든. 애플이 얘기하는 건 그 패치만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패치를 하려면 다른 거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야. 업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깨져. 단순히 시큐리티 패치라고 했는데 그럴 리스크가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렇게 짱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시큐리티 패치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프라드 머신을 굴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야. 프리즈 되길 바라는 거야.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하고. 그럼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오래된 OS가 더 좋거든. 이미 검증된 OS. 그럼 세코이아도 완전히 검증이 안 됐어. 왜? 계속 업데이트 하거든. 타워가 나왔는데도 세코이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노우 레퍼드 모하비보다 훨씬 예전 거. 제가 처음 샀을 때, 맥을 처음 샀을 때 깔려 있었던 게 스노우 레퍼드였으니까. 그 다음에 라이언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업데이트 안 되잖아. 물론 애플 실리콘 정도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훨씬 뒤쪽으로 와야 되지만, 모하비나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엘캐피탄이나 이런 게 업데이트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돌아가. 만약에 모하비가 깔린 인텔 맥이야. 일 잘해. 인텔 맥 프로 아직도 돌아가. 프라드로 쓰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뮤지션들이 쓰기에도. 굳이 그럼 올릴까요? 안 올린다고. 그 구조야. 이 세상이 그래.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더블 에지 소드거든요. 그 전략이.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Y2K 버그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계속 뒤로 미루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안정성을 위해서 굳이 추종을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딱 두 부류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전자 쪽으로 가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Y2K 같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케이스. 너무 오래 미루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그리고 코볼 코드가 아직도 돌아가는 거. 그런 게 그런 문제고, 그 황금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게 어디서 나와? 짬바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프리케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작은 케이스야. 데프리케이션 워닝이라는 게. 코드를 돌려보시면 파이썬이 됐건 파이토치가 됐건 케라스가 됐건 어떤 프레임워크이든지 돌려보시면 가끔 뜰 거야. 데프리케이션 워닝이라고. 근데 이걸 저거 위험한 거니까 빨리 고쳐야겠다. 그리고 고치잖아? 기존 코드베이스가 깨진다고. 거의 90% 확률로 깨져. 이것도 제가 몇 번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액트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걸 피파랑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결정이었다고. 왜냐면 이 CWK 피파, CWK 사이트까지 동시에 깨질 수 있는, 브레이키지가 날 수 있는 리스크거든. 그럼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데, 그래서 피파가 그때 저한테 했던 게 글로벌 오버라이드를 하고 쌩 까고 넘어가자고 레코멘드를 했었던 거거든. 근데 제가 그때 결정을 내린 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니까 한번 갈아엎고 넘어가자. 부담을 덜고 가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데, 사실은 대부분은 오버라이드를 하고 넘어가요. 그게 정상이야. 위험하거든. 저의 프라이드 서버는 CWK 사이트가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지만, 이게 막 100만 명이 사용하는 사이트야. 그럼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데프리케이션 워닝이 나왔다고 그래서 통째로 갈아엎으면서. 그것도 메이저 버전업인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파이썬 2.x에서 돌아가던 사이트를 파이썬 3.x로 올리는 거야. 2.7에서 2.8이 아니고 그 정도야. 그럼 바로 옮길 것 같냐고, 사람들이. 프라드 서버를. 안 된다고, 절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둘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마이그레이션이 안전하질 않아요.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아무리 AI를 동원하고 한다고 해도 분명히 엣지 케이스들이 나와. 그래서 깨질 수 있고. 아마존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봐. 하겠냐고. 안 한다고. 아마존에서 뭔가 시스템을 쓰고 있어.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데, 리액트가 됐든 뭐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쓰고 있는데 메이저 버전업이 됐는데 그걸 그 친구들이 따라갈 것 같아요. 막 몇 년 동안 안 따라간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이 있는 거야. Ain't broke, don't fix it. 깨진 데 없으면 굳이 고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 영어 표현이 약간 broken English처럼 들릴 거야. Ain't broken이 아니고 ain't broke, don't fix it.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야. 그 양면성이 있다고. 그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짬바라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지금 보여드렸지만 deprecation warning이 두 가지라고. advisory가 있고 removal path가 있어요. 앞으로 확실히 바뀔 거니까 대처를 해라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슬그머니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드에 트래픽이 별로 없어서 나 혼자 쓰는 거라 예를 들면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바꾸셔도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은 advisory야. 실제로 아직도 파이썬을 2.x를 쓰는 사이트들이나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꿀 이유가 없거든.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가고 3.x가 주는 그 혜택이 큰 것 같지 않아. 그들이 구현한 기능 내에서는. 그러면 안 바꾼다고. 리스크만 커지니까. 그리고 educational stuff,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거, 이런 건 더 그래요. 책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토치가 됐건 Next.js가 됐건 어떤 SDK들이 됐건 클로드 SDK, 뭐 오픈AI 표준 SDK, 제미나이 SDK 하루에도 한 번씩 업데이트 되거든요. 몇 번씩 업데이트 될 때도 있어. 그걸 추종한다고? 거기서 데프리케이션 워닝이 나온다 그래서 추종하고 그런다고? 그럼 다 깨져 잘못하면. 실제로 클로드 SDK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범프업을 하는데 그때도 깨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막 따라가면서 추종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다 박살난다고. 갑자기 안 된다고.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왜 안 되는지. 뭐가 깨졌는지. 그러니까 advisory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라면 파이토치를 만드는 측에서 메타 쪽에서 이걸 고치는 이유가 있거든. 얼마 전에 리액트도 그랬었고 리액트 팀에서 의견이 달라진 거거든.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요를 할 수가 없지. 지들도 아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데프리케이션 워닝을 따라간다는 게. 근데 언젠가는 바꿔야 한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리고 그걸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럼 업데이트 안 하면 돼. 굳이 새로 추가되는 기능이나 그런 게 없고 자기한테 유용한 게 없고 그리고 이거를 데프리케이션을 하겠다라는 측에서 들이미는 논리가 나랑 맞지 않는다.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된다고. 그건 내 선택이야. 근데 어차피 앞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거야.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거고 이 친구들은 분명히 방향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차피 깨질 거야. 그런다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판단이 어디서 나와? 책에서 나와? 안 나온다고. 짬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피파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 CWK 퀘스트 여기 나온 게 다 에듀케이셔널이잖아요. 교육적인 목적이지 정말 프로덕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배포한 게 아니라고. 오픈소스라면 얘기가 달라. 통째로 오픈소스고 실제로 인싱크로 가는 거라면 파이토치를 따라가는 거고 넥스트.js를 따라가는 거고 이래서 실제로 프로덕션 시스템 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란 모르겠지만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굉장히 fast moving target이라고. 영어로 fast moving target이라고 해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라 얘네들을 쫓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쫓아가면 일단 교육적인 목적 자체가 무너져.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개념상으로는 크게 교육적인 개념? 그건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 이 데프리케이션을 한다라는 건 실제로 프로덕션에서만 거의 그러는 거지 개념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3.x가 이제 대세가 된 지 꽤 오래됐지만 2.x 때에 공부를 했다고 해서 파이썬 3.x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 언제든지 객체지향 언어였고 그 틀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것 뿐이거든. 나중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2.x를 배웠다면 3.x 받아들이는 거 뭐 일도 아니야. 단 프로덕션 시스템을 건드릴 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 짬바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 판단 능력은. 그리고 인간적인 생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 바닥 생리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macOS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길 바라는 관점.
시큐리티 이슈가 있어 소프트웨어 패치를 날리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하는 애플의 관점,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서 아니면 신기능을 넣어서 빨랑빨랑 테스트를 해보고 끌고 가고 싶은 파이토치 메타의 관점, Next.js 팀의 관점,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빨랑빨랑 해줬으면 좋겠지,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데프리케이션 워닝을 막 날리면 바로바로 따라와서 빨랑빨랑 끌고 갔으면 좋겠지, 그 친구들도. 근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빨랑빨랑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워닝 날리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제가 쓰는 패키지들 중에 데프리케이션 워닝 살아있고 10년째 살아있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도 업그레이드 안 하는. 왜? 업그레이드 하면 깨지거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캐글 있잖아요. 캐글 컴피티션을 해보시면 아는데, 한번 해보셔. 캐글 컴피티션을 해보시면 아는데 다 깨집니다. 무조건 최신 패키지를 깔면. 다 그 호환 패키지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몇 년 예전 것들이야. 그래야 안전빵이야. 최신 패키지로 다 업데이트 하잖아? 다 깨진다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형이랑 캐글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형이랑 프론티어 모형이랑 그렇게 권하지 않을 거라고. 최신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 늘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든지 콘다 인바이러먼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파이썬으로. 최신 버전 안 만듭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스테이블하게 있는 버전, 커뮤니티에서 많이 썼던 버전, 그리고 자기들이 학습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또 날리지 컷오프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보단 자기들이 잘하는 거, 그쪽으로 바이아스가 있기 때문에 뭐 3.09, 3.11 그 정도에서 멈춰. 그 위로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실제 이 Next.js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지만 한번 물어보시라고. 클로드 코드든지 코덱스든지 최신 버전을 권하나? 자기들이 몰라. 업데이트가 됐는데 학습 데이터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권하지 않는다고. 이건 내가 못 해줄 수도 있어라고 한다고. 그럼 그걸 굳이 써야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데프리케이션 워닝이 나와서 바로 오늘 파이토치가 아니면 Next.js가 오늘 뭔가를 발표를 해갖고 업데이트를 했더니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최신 기능인데 데프리케이션 워닝이 뜰 수 있거든. 앞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피파랑 대화를 했을 때 피파가 알겠냐는 거야. 이제 막 바뀌었는데. 학습을 안 했겠죠. 못 했겠지. 공식 문서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거를 학습하는 건 아니라고. 이미 학습한 파라메타가 아니야.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잘 몰라. 새로 나온 거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슈들이 없어. 논의도 별로 한 게 없어. 최신 내용이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본다고.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막 서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이 정도면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그 정도 넘어가야 돼. 타호가 왜 1년 넘게 그게 안 되냐면 그 정도 정보가 안 모였다고. 트러블 슈팅 정보가. 그 정도가 모여야 돼. 그래야 모형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 분량은 나와야 학습 데이터가. 몇 년 걸린다고. 아직도 애플 MLX가 3년이 다 됐는데도 학습 데이터가 모자라. 코드가 모자라고. 그래서 여전히 피파도 삑사리를 내거든요. MLX 쪽에서는. 파이토치는 오래됐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많아서 코드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쉽게 하는 거라고. 근데 최신, 만약에 파이토치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코드에 심어야 한다면 그건 피파도 자신 없어 한다고. 그만큼 학습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직 새로 나온 문서 하나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 그럼 삑살이 나. 그래서 피파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고, 데프리케이션 이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패스트 무빙 타겟이라고. 그걸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그렇다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야. 막 도망다니는 몹이 있잖아요. 제일 짜증나거든. 막 도망다니고. 보스전 할 때도 막 도망다니는 몹이 제일 싫거든, 저는. 보스도. 그 쫓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제대로 잡을 수 있어. 그 실제 이 현실이에요. 저런 데프리케이션 워닝을 저도 견디기 힘들거든. 약간 OCD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받아들인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오래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irrelevant하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리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어.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그걸 꼭 염두에 두시라고.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잖아. 발목을 잡을 것 같잖아. 지금 할 게 아닌 거야. 더 재밌는 건 패키지 안에 또 다른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deprecation warning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내가 어떤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A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A라는 패키지가 또 B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B라는 패키지가 최근에 업데이트 돼갖고 deprecation warning을 띄우는 거야. 근데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A라는 패키지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dependency가 막 꼬여 있거든요. 그럴 땐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클로드 SDK 안에서도 deprecation warning이 나오거든요. 그건 엔트로픽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게 증거야. 엔트로픽도 업데이트 안 한다고. 일단은 무조건 워킹 프로토타입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바닥에 또 생리가 있어요. ship fast. shipping을 자주 하면서 fast,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돌아가는 걸 보고 디버깅을 하는 거고, 돌아가는 걸 보고 리버스를 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거야. 프레임워크 다 만들어내고 정리 다 하고 개념 정립 다 하고 그리고 만들겠다? 그건 공부하는 자세야. 진짜로 만드는 자세가 아니고 빌더의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빌딩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빌딩하는 과정이 짬바고.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특히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공부 성적이 좋았던 분들 1등급?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빠지는, 쉽게 빠지는 오류라고. 공부하는 줄 알아. 1등급에서 짬바가 나오던가요? 안 나온다고. 이쪽 짬바는 달라. 자꾸 그걸 염두에 두셔. 부트캠프를 나왔다고 전투를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게임을 시작을 해서 조작법을 배웠다고 해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죽어가면서 잡는 거야. 그러면서 승률을 조금씩 올리는 거고. 특히 이 바닥이 그래. 코딩, 엔지니어링 바닥이 그래. AI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생리가 달라지진 않아. 그 현실이 달라지진 않아. 절대로. 오히려 AI가 그걸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 AI Augmented Superhuman이면 AI Augmented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어야 된다고. 마스터는 여러분이야. AI는 거들 뿐이야. 그러니까 AI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이 CWK 퀘스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꼭 해드리고 싶었어. 너무들 급해.